코로나 시국에 여행 가고 싶은 마음 싹 가시게 만들어줄 넷플릭스 영화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다의 포식자 상어와의 처절한 사투를 그린 웰메이드 스릴러 심해 공포 영화 언더워터 백 투 더 씬 지금 시작합니다. 상어 영화 중에 제 원픽입니다. 너무 무서워. 줄거리 먼저 볼 텐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언제나 환영입니다. Hey, Dad. I made it here. I'm gonna catch one last one. It's perfect. 자, 이 영화의 도입부를 보면은 전형적인 공포 영화의 서사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영화가 진행이 될수록 공포 영화 장르적 클리셰를 철저히 외면하면서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헐리우드 공포 영화를 생각을 해보면은 빠지지 않았던 게 섹스 어필이거든요. 시작은 언제나 해안가 휴양지야. 그리고 뭐 청춘 남녀들이 뭘 해? 파티를 하는데 질 뻔하게 하거든요. 한 커플이 그 중에서 무리를 빠져나와서 둘만의 비밀 장소로 가요. 한적해 또. 그러다 여자가 갑자기 옷 풀풀 벗어 던지고 바다로 들어가요. 그리고 어떤 관객의 말초 신경 막 자극을 해가지고 그 절정의 순간에 죽어. 그냥 죽는 것도 아니야. 피를 막 뿜고 잔인하게 죽는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식인 물고기를 소재로 한 피라냐가 생각이 나네요. 근데 언더워터는 사실상 뭐 원맨쇼라 해야 돼. 아니 원골쇼지, 원골쇼. 그저 뭐 혼자 서핑 즐기다가 그러다 혼자 상어랑 마주해요. 정말 그야말로 고독한 사투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새롭고 신선한 영화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답답한 캐릭터가 없어. 김의성처럼 존명세 캐릭터도 없단 말이야. 가면 안 되는 거 확실하냐고! 주인공이 엄마 말 안 듣고 멕시코 해변 놀러 갔다가 변당한 거잖아요. 누구를 탓할 수도 없어. 여주인공과 상어를 제외하면은 나머지 캐릭터들은 다 뭐 엑스트라급이에요. 아, 갈매기 껴주자. 영화가 굉장히 짧습니다. 86분이라는 시간 안에 정말 꽉 찬 영화를 만들어내는데 군더더기 없이 상어와 인간의 대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심지어 뭐 등장인물도 한 명이잖아요. 그럼 영화 속에서 뭘 기대하겠느냐. 상어한테 잡아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 주인공이. 이게 제일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 어떤 단순 명쾌함 때문에 더 깊은 몰입감을 선사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스토리가 단순하면은 이해도 빠르죠. 개연성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사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 스토리가 단순해진 만큼 참신해야 되거든. 그래서 영화에서는 이 제한된 환경에서의 창의력을 정말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상어가 공격을 해? 그럼 상어를 피하면 되잖아. 근데 그럼 너무 단순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시간이라는 적과 싸워야 한다는 설정을 추가를 시킵니다. 상어의 동선을 파악해서 시계로 초를 재가지고 상어를 피해 다니거든요. 약간 이것만 보면은 교도소 탈옥 영화 보는 느낌도 좀 들고 약간 전략 게임 하는 느낌도 들잖아요. 그걸로 안 되니까 만조로 물이 차오르는 어떤 또 다른 시간의 설정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어떤 서스펜스를 끌어올리는 그런 전략을 영화에서 구사를 하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공간의 변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계속 한 장소에만 있으면 지루하잖아. 육지에서 바다로, 바다에서 고래 시체로, 고래 시체에서 암초로, 부표로 끊임없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관객으로 하여금 좀 지루함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주인공이 의대생이라는 설정도 굉장히 좋았다. 부서진 서핑보드 있잖아요. 그 서핑보드로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걸로 햇빛을 가려. 뭐 자기가 차고 있던 귀걸이로 다리 상처를 직접 꿰매. 그리고 리시라고 하는데 서핑보드랑 발목을 연결하는 끈이 있거든요. 이 끈으로 이 허벅지를 막 묶어서 지혈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뭐 입고 있던 래시가드를 찢어서 자기 다리에 난 상처를 뭐 드레싱하는 장면이라든지. 근데 이때 이게 너무 아플 것 같으니까 의사랑 환자랑 1인 2역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이 저는 원픽인 것 같아요. I can feel a thing, Mom. Just put some Novocaine injections too. That's a nice union. Okay, ma'am. Nice clean wrap.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야. 이런 애들이 살아서 의사 되면은 병원에서 라떼는 말이야 시전한다고.
샤크 무비 매니아라면은 상어 조상님 뵈러 가요. 할아버지 상어야, 할아버지 상어. 이름 그대로 큰 턱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조스, 복수형이니까. 1975년에 원작 소설이 그래서 아가리라는 제목으로 나오기도 했었다고 하죠. 한국에서는 이게 뭐 상어가 나와서 깽판 치는 영화의 원조다 뭐 요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해외에서나 아니면 특히 미국에서는 차원이 다릅니다. 뭐 일단 크리처 영화로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 후보에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여름 블록버스터를 낳은 영화의 원조격으로 평가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조스 하면 이거지. 단 2개의 음계로 정말 심장 쫄깃한 분위기를 내는 이 존 윌리엄스의 테마 명곡. 핑크퐁 아기상어 인트로에서 오마주가 되거든 또. 어쨌든 이 영화가 워낙에 뭐 완벽하고 크나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상어 영화가 나와도 이거보다 조스보다 뒤떨어진다 이런 평을 계속 받는 거예요. 다른 영화는 조스 봐야 그냥 거의 뭐 샹어 무비? 샤크 무비의 콤플렉스가 된 거지 스스로. 또 이 영화 개봉하고 나서 이 전 세계적으로 해수욕장 인파가 줄었다고 하잖아요. 거의 뭐 괴담이야 괴담. 옛날에 나 화장실에서 빨간 휴지줄까 파란 휴지줄까 그거 얘기 듣고 변기에서 서서 쌌다고 똥을 앉지를 못해가지고. 근데 최대 피해자는 사실 여기서 상어예요. 상어가 점점 영화를 거듭할수록 똑똑하게 묘사가 되거든요. 딥블루시 이런 영화 봐봐. 상어가 5분기도 켜. 그런데 상어들은 원래 그렇지 않거든요. 흔히 영화에서 보는 상어들은 백상어류, 사람을 공격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뭐 어류 중에서는 굉장히 포악스러운 분류군으로 인식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상어 중에서는 뭐 플랑크톤만 먹는 애들도 있고요. 얘들도 관리해야 되니까 육식성이라고 해도 대부분 사람을 해치진 않거든요. 오히려 피해 다닌다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는데, 상어에 의한 사망자가 세계에서 한 1년에 10명 정도 되고, 전 세계에서 1년 동안 개가 사람을 문 게 25,000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개한테 물려 죽는 사람이 1년 동안 상어한테 물려 죽는 사람보다 7배 정도가 많은 거야. 오늘 팝콘각 백투더씬에서 다룬 영화 언더워터였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명장면으로 꼽는 게 상어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사실 최고의 압권이거든요. 이 장면이 시간 되면 꼭 보시길 바라겠고요. 당분간 이 여행, 특히 뭐 해변으로 갈 생각, 추호도 못 하시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이 영화가 엄마 말 잘 듣고 수영 잘하는 의사가 돼야겠다, 이 정도가 제 한 줄 평인 것 같고요. 상어 영화이긴 하지만은 재난 영화에 좀 더 가까운 느낌이 있습니다. 베어 그릴스 생각이 나고 127시간, 캐스트어웨이 뭐 이런 영화랑 비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 영화 포함해서 모두 다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꼭 추천드리고요. 풍요 속의 빈곤이라 불리는 넷플릭스의 이런 쌈박한 타임킬링 영화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구독 각, 좋아요 각, 팝콘 각이었습니다.